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어느 날 나는 바로 이 시간을 내가 웅크리고 앉아 열차에 오를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우울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모든 게 시작된 것은 바로 그날, 그 시간이었어. 라고 중얼거릴 수도 있으리라.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그저 오늘은 417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26년 8월 3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까지 해서 오래 걸렸네요. 사르트르의 구토를 다 읽고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끄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는데 이게 긴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열흘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데. 오히려 좀 천천히 읽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뭔가가 반복되면서 저한테 계속 다시 주입시키는 뭔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더 전에보다 더 세게 왔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 생활에서 이러한 철학적인 부분들이 제 생활과 딱 얽히면서 이게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었구나. 이래서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구나. 라고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이 확 제 걸로 다가온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너무 감사하게 읽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 시기가. 오늘도 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또 소개를 좀 기억나는 문구를 좀 읽어드리고, 또 제 느낌을 마지막에는 제가 어,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그 현재를 살아가게 되잖아요. 사람은 인생을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두 가지 관점이 저는 좀 있다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간단한 것들, 문구들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새 양복, 여자, 여행, 그런 것들은 다 가져봤고 지금은 끝났다. 그런 것에는 아무 욕구가 없다. 그래봤자 뭐가 남겠는가. 1년 후 나는 추억 하나 없이 오늘만큼이나 텅 비어있고 죽음 앞에서 비겁하게 빌빌거리고 있으리라. 그들은 약간 평온하며 약간 침울하다. 내일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오늘을 생각한다. 도시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하루뿐이다. 아, 뭔가 딱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안정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쭉 살아가지만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돌아보고 나면 뭔가 남는 게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뭔가 막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뭔가를 목표를 딱 달성하고 나서 어,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뭔가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이 언젠가부터는 되게 나태해지고 뭔가 무의미한 것들, 그 현재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꾸로 너무 바쁘게 어쩔 수 없이 막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막 바쁘게 살면 생각할 시간이 없게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단점이었던 약간 그런 경험들이 저는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한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존재에 대한 얘기. 어, 내 안에 실제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존재뿐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식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그냥 아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각에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제도 얘기했지만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잖아요. 현재를 산다라고 할 때 실제로 현재라는 건 시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현재라는 건 찰나의 순간 넘어가는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순간이니까 현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떠한 완벽한 이상적인 원과 같은 제로와 같은 무한대와 같은 어떤 의식 쪽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게 현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게 현재라고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완벽한 것을 우리는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뭔가 모순이 생기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까미도 그랬고, 사르트르도 그렇고, 부조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는 세상. 뭔가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성에 의한 의식에 의해서 뭔가 완전함, 목적성, 결과성을 지니고자 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부분과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침묵하는 세상, 부조리에, 이 사이에서 간극이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을 똑같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첫 번째로 딱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현재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다. 나의 어떠한 과거에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현재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현재가 쭉 모여서 영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의식 상태, 나의 상태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지금의 태도, 살아가는 지금의 태도가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한 거를 첫 번째는 딱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상 신 존재하잖아요. 세상도 어쩌면 그냥 부조리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바라거나 원하거나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내가 나 스스로의 현재를 그냥 살아갈 뿐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나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라는 게 모든 철학 서적을 읽으면서 저는 확 느껴졌던 거예요. 침묵하고 부조리한 세상은 우선 있다는 걸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현재라는 거는 나의 의식 상태가 그냥 현재일 뿐이다 라는 걸 딱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얽혀야 이제 과거와 미래가 되는데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한 것처럼 중력과 어떤 속도와 의해서 변화되는 것들 공간과 시간이 얽혀서 같이 돌아가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우주와 상대방이 바라보는 우주가 서로 다른데 그 우주가 서로 경첩이 일어나서 서로 얽힘의 상태에 의해서 까르로 로벨리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의 각각의 다른 우주, 각각의 다른 시간이 있지만 그게 얽힘으로써 지금 세상이 그냥 존재할 뿐인 거잖아요. 다르게 존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만의 현재의 그런 의식 상태, 태도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뭔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존재라는 것은 그냥 계속 어떤 형태를 바꿔가면서 그냥 우리가 우주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형태를 바꿔가면서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건데 내가 느끼는 고통이나 모든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진화로서 이루어진 뇌에서의 유전자가 진화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뇌의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오감을 느끼는 건데 그런 오감은 동물이 느끼는 것과 자연이 느끼는 것과 우리는 다 다르게 진화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존재로서 우리가 진화된 존재로서 그냥 느끼는 하나의 감정일 뿐이니까 그것은 어쩌면 존재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게 돼요. 그냥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우주함에 존재하는 거. 이런 거를 우선 첫 번째로 딱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우주가 곧 나다라는 거를 딱 바라보고 나면 그 다음 제가 뒤에 얘기하고 싶었던 두 번째가 생각이 나요. 이 첫 번째에서 우주와 하나가 된 나를 느끼고 싶으면 월드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를 느끼고 나면 두 번째 그럼 나는 월든처럼 살아갈 것이냐 자연과 하나가 돼서 우주가 하나가 돼서 아니면 뭐 그렇게 수행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빅터 프랭클이 됐든 아니면 까미가 됐든 시지프가 등장하는 어떤 인간의 반항에 의해서 나의 어떤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나의 삶의 의미 가치를 창조해내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시련에 맞서는 태도를 지니거나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나의 삶의 방식을 반항하는 것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나의 의미를 설정할 것이냐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삶을 지금 그냥 받아들이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뭔가 의미를 찾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도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사르트르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 사르트르는 그 의미를 마지막에 정리해서 자기 책을 쓰는 거. 그 레코드판, 오래된 레코드판을 들으면서 그 음악을 만든, 재즈 음악을 만든 사람이 어떤 영원하게 존재한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자기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사람들이 그걸 영원히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존재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르트르는 느끼면서 내가 글을 써야겠다라고 뒤에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어쩌면 존재에 어떤 영원성을 부과할 수 있는, 의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확 느꼈던 것 같아요. 세상이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대로 존재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사는 태도도 있지만, 그거를 반항하면서 부정하면서 나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인조로가처럼 사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만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그러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는 게으름으로써 변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작년이 됐든 5년 전이, 너 5년 전에 뭐 했어?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삶이 그냥 그대로 멈춰있는 것 같이 느끼게 되니까, 저라는 사람은 고통과 시련을 느끼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취감과 행복감을,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그걸 너무 확 느끼거든요. 고통과 시련이 막 다가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성장하면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정말로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걸 느끼는 존재가 살아있는 거죠.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가 살아있는 거고, 성취감을 느끼는 존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요즘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큰 시련을 이겨내면서 성장하는 지금의 이 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좀 말을 좀 제가 너무 정신없이 대중없이 막 머릿속이, 저 요즘에 막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읽고 들어오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지금 막 폭발하고 있는 듯이 막 성장하고 있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좀 두서없이 막 던지는데, 왜냐면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저를 다시 돌아봤을 때 이 영상을 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솔직한 저의 감정들을 막 던지고 있거든요. 아, 지금 저의 시간이 인생에서 진짜 두 번째 인생이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세상이 무엇인지도 알기 때문에 저만의 목표를 부여할 수도 있고, 그걸 달려가는 어떤 열정과 도전하는 그러한 의지도 생겨나고 있어요. 힘든 것 또한 지옥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그저 나를 성장시킬 뿐이다 라고 니체가 말하는, 그 정말 피로써 글을 썼다는 그 니체의 마음이 정말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정말로 가슴에 확 와닿는 거를 최근에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감사한 시기예요. 누구나 혹시나 시련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어, 정말 그러한 거가 힘들거든요. 정말로 괴롭거든요. 정말로 배고프고 정말로 괴롭거든요. 근데 그 시기도 유무상생으로서 반자도 지동하는, 세상은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지나간다라는 걸 경험으로서 이미 알고 있게 되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지나가, 무조건 지나가거든요. 그 시기는. 이 굴곡은 무조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굴곡은 계속 될 거예요. 지금의 시련이 끝난다고 해서 앞에 시련이 안 생기지 않아요. 앞에도 미래에도 반드시 생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어떤 굴곡에 요동치지 않는 나만의 딱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이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그러한 여러 경험들이 쌓였을 때 그러한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 순간이 저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결국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그러니까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거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꽃이 그냥 피어나는 것처럼 의미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의식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기만의 의지와 목적과 의식이 있어야지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렇고. 그렇다면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만드는 것,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경험하거나 아니면 태도를 짓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 사르트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의미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도움되고 조금이라도 시련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시간도 곧 지나간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길게 주저주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 세상은 그냥 현재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나만의 의미를 만들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진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경험 하나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